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컴퍼니의 민경진 대표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오디션의 종류,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얘기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정보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영상을 먼저 시청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 총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몸무게 같은 경우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대중의 앞에 서길 원하고 아이돌 가수가 되길 원하면 본인 관리는 본인이 철저히 해야겠죠. 근데 이 철저히라는 게 나는 정말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식단하면서 샐러드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대중 앞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 몸무게만 유지하면 된다. 이 기본 몸무게 당연히 정답 없고, 어느 정도 몸무게를 빼야 된다,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과 비슷하게 유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이돌 지망생은 아닌데 나보다 말랐으니까 난 더 말라야겠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영양분이 부족해서 키가 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드시고, 드신 만큼 운동하시고 에너지 배출하시면 됩니다. 몸무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몸무게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주얼의 문제. 비주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생겼다, 아니면 내가 외모가 조금 뒤처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돌의 꿈을 꾸는 것조차 시도도 못할 수 있을 뿐더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외모가 부족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생기셨고 다 이쁘시기 때문에 외모 가지고 내가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되고, 방송 보시고 검색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생겨야 된다, 무조건 이뻐야 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 캐스팅 매니저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외모가 너무 비주얼적으로 출중하지 않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 전혀 없고, 특히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리시다면 방문하지 않는 걸 매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이 스타일링에는 우리가 헤어가 될 수도 있고 옷차림이 될 수도 있겠죠. 화장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영상에서 화장을 너무 안 해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연예인이 되고 연습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데뷔팀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알아서 샵을 방문해서 스타일링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고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나이에 그 피부도 너무 좋은 나이에 굳이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화장품을 사서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해서 오디션을 본다? 제가 기획사 대표라도 그렇게 화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안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인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서 지정해준 샵을 가지만 그 샵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데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본인에게 맞는 화장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고 오는 방법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선크림이라든지 비비크림 정도만 바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겠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딱히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남자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상을 많이 다루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몸이 딱 달라붙는 의상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디션을 보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나이에 맞는 교복이라든지 그런 옷을 입고 오디션을 보는 게 기획사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 교복이면 좋겠죠. 한때는 교복을 입고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보셨는데 굳이 주말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한 옷들,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이라든지 그런 옷들보다는 편한 옷차림, 여러분들의 가치는 의상이나 화장이나 이런 스타일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너무 목매어서 외적으로 먼저 눈도장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과감히 버려주세요. 네 번째, 지망하는 회사에 매주나 매달 오디션 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획사가 있어요. 이 기획사에 정말 가고 싶어요. 너무 지망하고 나는 이 A라는 기획사밖에 없다 하시면은 매주 가는 거, 매달 가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매주 가더라도 심사위원들은 매주 바뀔 거예요. 매주 간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거구나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면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내 실력보다 너무 쉬운 노래, 내 실력보다 너무 쉬운 안무를 준비해서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오디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내 실력은 기획사분들이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났고 영상으로 담는 자리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오디션을 오늘 하루에 다 보는데 과연 이분들이 내 실력을 알까요? 밤들어 저는 너무 나에게 맞지 않는 노래라든지 맞지 않는 뭐 춤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우월하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런 노래를 선보여도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춤은 준비를 해 가야겠죠.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춤은 내 실력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실력에 맞게보다는 실력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노래와 춤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2차 오디션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오디션을 거쳤고 연습생 기간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력 부족. 기획사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노래를 할 줄 안다, 나는 박치가 아니다, 뭐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뭐 나는 실력이 막 출중하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이 너무 없어서, 실력이 너무 없다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이거는 저도 공감했습니다. 자신감 부족. 자신감이 부족하면은 이 눈빛에서, 제스처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고 카메라를 씹어 먹어야겠다, 당연히 쑥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를 뚫어져라 보든지 심사위원을 뚫어져라 보고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다라는 건 표출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막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땅 보면서 노래하고 땅 보면서 춤추고 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냥 심사위원을 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정면을 응시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오디션 떨어지는 이유에 해서 지식인에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를 지식인에 물어본다라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어떤 기획사 관계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연습생이라든지 데뷔했던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지 않을까 가능성을 두고도 글을 남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100% 의미가 없고요.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 기획사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 매주 아니면 매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디션 지원을 하고 오디션에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한 분 한 분 오디션 떨어진 이유,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말하기에는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99%에 가깝게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오디션 떨어지는 이유, 그런 영상이나 지식인에 달려있는 글들을 참고하는 건 정말 잘못된 방향입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건 사실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학원의 수장이라든지 학원의 어떤 실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 제자들이 오디션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추측이나 예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진짜 기획사 관계자와 어느 정도의 인연이 있어서 이 친구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을 들었다면 그건 당연히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 인연이 없다면 기획사에서 오디션에 떨어진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왜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열겠습니까? 매주 보고 싶은 사람 매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오디션입니다. 매달 보고 싶으면 매달 보세요. 정말 오디션은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번 정도 봤는데 떨어졌을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가 부족했고 뭐 때문에 떨어졌다 엔터에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지식인이라든지 유튜브 보고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아니면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다른 영상을 보고 참고하지 마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몸무게. 두 번째, 비주얼. 세 번째, 스타일링. 네 번째, 매주 오디션 보기. 다섯 번째, 너무 쉬운 노래, 너무 쉬운 안무. 여섯 번째, 너무 어려운 노래, 너무 어려운 안무. 일곱 번째, 실력 부족. 여덟 번째, 자신감 부족. 다음 영상에서는 오디션에 붙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자신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니어스 컴퍼니의 민경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